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말 자주 나오죠. 정부 실손보험 개편 추진, 본인 부담 최대 95% 상향,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용은 어렵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보험이 불리해지는 느낌. 아니,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있는데 왜 받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이 도대체 왜 나왔고 어떤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왜 이 제도를 손보려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3,500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가입했다고 할 만큼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죠. 그런데 문제는 적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 9%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고 있다. 나머지 다수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 논리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은 고의로 많이 쓴 게 아니고 필요해서 쓴 겁니다. 노령층, 만성질환자, 중증 환자들이죠. 이분들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 정당한 가입자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아니라 보험금 누수가 생기도록 방치한 구조, 그리고 관리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듯 이제부터 본인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5세대 실손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둘째,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린다.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만 나뉘었지만 이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중증 질환은 지금처럼 보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비중증 질환, 예를 들어 감기나 피부염, 단순 근육통 같은 경우는 연간 보장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중 30%에서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지만 개편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중 절반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이유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보다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경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100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90%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그중 약 80%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부담금은 약 2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90%인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그에 맞춰 공제 비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실제 상급병원 이용자는 대부분 중증 질환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제 의료 이용 행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대형 병원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의 경중이나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손보험을 가입한 이유 딱 하나 아닙니까?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치료, 즉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비급여 영역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체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MRI를 찍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실손에서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건 비급여라서 제외입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권유받던 치료 중
상당 부분이 실손 청구가 안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보험은 있는데 막상 쓸 때는 못 쓰는 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예전엔 치료 목적이 맞느냐만 심사했는데 이제는 그 치료가 꼭 필요했는지, 비급여를 써야 했는지까지 따진답니다. 즉 병원에서 이건 실손 청구 됩니다 라고 했더라도 보험사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청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서류 준비부터 진단서, 영수증, 의사소견서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지. 앞으로는 이런 심사 강화로 청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2세대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로 전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반발이 너무 컸고 보험사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일단 강제 전환 방침을 유보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1세대, 2세대 가입자에게 무조건 바꾸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오래된 계약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리워드 제공 같은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보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지 전략. 1세대나 2세대 실손이라면 당분간 유지가 유리합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한 함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완 전략. 비급여 축소로 인해 실손만으로는 의료비를 다 커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암, 뇌, 심장, 수술, 입원 같은 진단비 중심 보장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손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승부입니다. 정부는 재정 안정을 이야기하고 보험사는 손해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가장 손해보는 건 결국 우리 소비자예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내 보험이 어떤 세대인지,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갱신 시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두세요. 준비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